개인 상담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나 예전에 저 뭐였지?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이제 한 명씩 이제 담임이 담임쌤 불러가지고 이제 그 UA 어플라인가 그걸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지망 학교의 학과를 뽑아준다. 근데 이제 그게 솔직히 좀 정확하진 않아. 왜냐면은 과목 간 분석도 없고, 오케이? 통계 자체가 좀 부정확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돌렸는데, 그때 성별을 체크 안 하고 돌린 거야. 뭐였지? 이대가 뜨더라. 이대 저 뭐였지? 내가 돌렸는데 이화여대 무슨 시각 디자인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담임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뽑아줬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결과랑 쌤 내신 성적을 싹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었지? 그 입시 컨설팅 하는데 그때 들고 갔다.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 그랬더니 되게 웃기더라. 학교의 학과까지 딱 맞춰주더라고. 그냥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네 했는데 이제 수시 때 진짜 그걸로 갔어요. 교과성적으로. 여러분들도 정보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하는 대로 굳이 그렇게 할 건 없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 학교가 못 맞췄거든. 나도 그럴 줄 몰랐고, 그죠? 한번 해봤고 얘기를. 자, 빨리 갑시다. 자, 여기서 아이슬란드 지구대 어딨지? 아이슬란드 지구대 여기 책 펴시고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스칸다나비아 산맥. 아이 참. 그래 여기 세계 대지형의 분포 요지도 쓰자. 요지도가 좀 더 예쁜 것 같아. 요지도에서 가셔가지고 여기 아이슬란드 있죠. 아이슬란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지도가 있어. 봐봐, 체크해봐. 아이슬란드 체크하시고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저기서 쓰세요. 간헐천. 그러니까 화산 지형이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빙하폭포. 그리고 이놈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저기 뭐야 신생대, 그쵸? 신생대 안정육괴 중에서 약간 좀 신생대스러운 면이 좀 있어.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가 나올 때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지열처럼 지하 열수가 나와. 쓰세요. 지하 열수. 그리고 판이 자 봐봐. 분리되는 경계라고 쓰시고 판이 분리되는 경계.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대륙 발산 경계에다가 쓰시면 되지. 발산 경계에다가 동아프리카 지구대 옆에다가 그쵸? 판이 분리되는 경계니까 그죠? 거기다가 아이슬란드를 또 하나 써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되는 경계니까 쓰시면 안 되는 거 알려드릴게. 아이슬란드 쓰면 안 되는 거. 습곡산지를 쓰면 안 돼.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판끼리 충돌한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 알겠죠? 분리되는 경계라며. 그러니까 충돌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순상지라고 돼 있죠? 여기 또 아프리카 순상지 표시하시고 아프리카 순상지 표시하시고요. 괜찮아요? 표시하시고 거기다가 쓰십시오. 판과 판이 갈라지는 경계 또 쓰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손땀으로 분리해줘야 돼. 왜?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분류가 가능한데 아프리카 순상지만이 가진 특징으로 함정을 내면은 그건 이제 외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걸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세요. 이놈은 신생대야. 신생대. 그쵸. 신생대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충돌하지 않는 갈라지는 경계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진 단층 다 된다. 지진 단층 다 있다. 신생대는 다 해당되잖아. 지진 단층 다 친하잖아. 맞죠?
선생님 근데 여기 허여멀건색으로 되어 있는데 안정육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생대라고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이건. 괜찮습니까? 쓰시고 쓰셨어요 다? 재민이 썼니? 정택이 썼죠?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단층으로 넘어가야 되나?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네. 그지? 이제 밑으로 넘어오셔서 판 구조와 지각 운동 여기로 넘어오셔서 자 유라시아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라시아판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체크하시면은 그 두 놈이 어디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의 경계가 그렇죠. 지금 인도 위에서 충돌하지 않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빨강이랑 충돌하는 지점이 파랑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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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확대해 드릴게요. 괜찮지? 이렇게 표기해봐. 그러므로 히말라야 산맥에는 거기다 쓰세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쓰시고 위로 올라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을 거야. 즉 단층하고 지형을 연동시키는 유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도를 두 개 쓰는 거예요. 일부러. 찾기 힘드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가져온 거야. 하나는 요거 피셔도 되고 하나는 요거 쓰셔도 돼. 멀티툴로 하시면 돼요. 하나는 또 연습용으로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알겠죠? 쓰시고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는 당연히 판의 경계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판과 판 사이의 경계. 유라시아 판이랑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경계인데 자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을 낼 때 치는 함정이 뭐냐? 유라시아 판이랑 아프리카 판이 충돌하면 히말라야가 되네요? 이따위로 하면 돼, 안 돼? 그게 함정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형 보통은 어떻게 함정내느냐? 아,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지진은 되는데 화산은 안 돼요. 이게 이제 기본 메타야. 어렵게 내면 지각판이 등장한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것부터 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지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쓰세요. 히말라야 산맥에 적용되는 거. 지진은 동그라미예요. 지진은 돼요. 히말라야 산맥에다 쓰십시오. 화산은 돼야 안 돼요? 화산 안 돼요. 이게 함정이야. 우리가 그 환태평양 조사한 때에서는 지진이고 화산이고 구분 없이 다 되지만 히말라야, 그쵸?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한 때에서는 화산은 안 된다라고 쓰시면 되죠. 차라리 지진이 그나마 낫지 않나?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뭘 끄떡여. 우리 둘 다 큰일 나요. 둘 다 원전 터지면 그냥 시체도 못 찾아. 자, 그 다음에 습곡산지 동그라미. 습곡산지 여기선 된다. 신생되잖니? 그쵸? 그리고 얘는 판과 판의 수렴 경계에 가면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있어? 수렴 경계에 가면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죠. 여기 있지. 봐봐. 보고 가봐. 여기 찾아가 보셔서 거기다가 쓰세요. 이제. 그러니까 지각이 자 봐봐. 갈라지는 거 이런 거는 좀 내면 충돌하는 데잖아. 그쵸? 수렴 경계잖아. 그러니까 만난다고. 수렴한다는 게 만난다는 거거든. 오케이? 만나 서로 휘어진다. 그러니까 지각이 소멸한다가 들어가도 돼? 안 돼? 아, 되죠. 지각이 서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각이 만나서 부딪히잖아.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소멸되네. 이해되셨죠? 만나서 이렇게 소멸. 그걸 소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각이 생성된다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렴 경계라고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합니다. 수렴 경계. 괜찮죠? 그렇게 쓰셔야 판때기하고 지형하고 이어 붙였을 때 좀 말이 된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라고 여러분들은 또 위로 지도로 올라가 보셔서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좀 지워볼게. 선생님 초기화 시켜줄게요.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요놈 표시하시고,
당연히 걷다가는 시원생대라고 쓰셔야 됩니다. 시원생대, 시원생대라고 쓰시면 돼요. 시원생대.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인딩 산맥이랑 그 옆에 있는 저기 뉴질랜드랑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뉴질랜드한테, 그쵸, 야, 너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으니까 너도 시원생대니 이러면 박살난다는 거죠. 알겠죠? 안 돼. 거기다 쓰세요. 이 빨간색 친구의 뉴질랜드인데 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있는 거죠. 알겠죠? 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문제인데, 요 부분이 문제인데, 봐봐라. 판때기하고 지형이 불일치하는 부분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동남아시아야. 요 부분이 제일 함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제일 함정스러워. 요 놈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동남아시아에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그 근 부분 있죠. 쌤이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네. 아이씨. 어디 부분이지? 나라로 설명하기도 굉장히 껄끄럽네. 그래, 이렇게 합시다. 적도 위쪽으로 올라온 부분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요 부분 이렇게 있죠. 그렇죠? 요 부분, 그렇죠? 자, 이제 거기가 빡신 부분인데, 그놈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유라시아 판때기가 내려와 있잖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잖아. 그죠? 이해됐어? 환태평양 조산대 아니라고 딱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기 조산대는 맞는데, 신기 조산대가 두 개였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는 해당되지만 환태평양 조산대는 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좀 복잡한 성격이 있어 버린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 아, 이게 뭐야? 환태평양 조산대면 대충 동남아시아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노. 알겠죠? 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자, 봐봐. 첫 번째, 지진 돼, 안 돼? 되지. 왜 안 돼? 지진 되죠. 특히 쓰세요. 이 아까 말했던 부분 중에 요 지점이 어디가 물리냐면은, 쌤이 초이시트 지점에서 물리는 데가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거야. 인도네시아가 특히 잘 나온다는 거야. 요 지점에서. 알겠죠? 쓰세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특히 지진이 많이 난다가 빈출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서 위에 올라가서, 그치, 위로 올라가도 되겠다.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그쵸, 뭐 정확한 위치까지 짚을 건 없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 거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알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그렇다. 근데 참 지도가 작아서 조금 민망하네요. 그래서 특히 봐봐. 그러면 얘가 충돌하는 판때기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만약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충돌하는 판때기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쵸, 계속 얘기하지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하고 계속 충돌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처박아 놓고, 자, 봐봐. 이게 애들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지각판이랑 충돌하면 이러면 애들이 못 맞출 수도 있다고. 알겠죠? 괜찮죠? 애들이 착각을 유도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문제를 내볼게요. 얘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맞다며. 그쵸? 그럼 얘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랑 충돌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건 또 돼요. 알겠죠? 돼요. 쓰세요. 판때기로 보시면은 판때기 지도가 아까 있었지? 판때기 지도로 볼게. 그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하고 뉴질랜드가 만나버리죠. 경계에서. 그쵸?
오케이? 인호판 괜찮죠?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환태평양 조산대가 물리는 지점이 또 뉴질랜드기도 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싹싹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렌시아 순상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판때기 지도 말고 이제 지형 지도로 또 올라오셔서 요 캐나다 순상지 있죠. 이거는 그렇게 별로 안 나와요. 그렇게 별로 안 나와. 안정 육계가 조금 이제 그 자원 빼면은 좀 약간 맹탕인 경우가 많아. 거기다 쓰세요. 지진이 많다. 지진이 많다. 지진이 많다. 그 다음에 브라질 순상지 체크하시고 브라질 순상지는 특히 이 브라질 순상지 체크하시고 화산이 많다. 화산이 많고 그러므로 브라질 순상지는 옆에 신기 조산대를 어쨌든 갖고 있기 때문에 판의 경계와 가깝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판의 경계와 가깝다. 특히 두 가지로 유형을 내는데 판의 경계와 가깝다. 무슨 판? 나스카판. 알겠죠? 브라질 순상지 옆에 뭐가 있으시다고? 나스카판이에요. 나스카판. 쓰세요. 나스카판. 그리고 우린 판때기 지도로 가보면 진짜 나스카판이 있는 거야. 요거 표시해 줄게. 요거 나스카판. 알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나스카판까지 표기하시지 말고 그냥 나스카판이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위치까지 따지는 말. 괜찮습니까? 나스카판. 판때기 지도 다 외우셨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지형들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좀 쉬워요. 카르스트 지형하고 71페이지 화산 지형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출제 경향에서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한국지리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지리에서도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높게 낼 수가 없다고 어쨌든. 그래서 쓰세요. 거기 저 어딨지? 석회와 당구가 왜 없냐? 돌리네. 있다. 석회와 단구, 터키 파묵할래.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터키 파묵할래. 순상화산, 종상화산, 성층화산, 주상절리 용암대지. 그러니까 순상화산은 보통 언제 이제 퍼진 거냐면은 하여튼 제가 생긴 지 좀 오래됐다 이거예요. 종상화산이 좀 생긴 지가 좀 더 오래 안 됐다 이 얘기긴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 터키 말고 카렌, 탑카르스트, 그치, 할롱베이 체크. 탑카르스트 베트남 할롱베이가 올타임으로 또 그쵸 파묵칼레랑 같이 잘 나오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안 지형 바로 가볼게요. 나머지는 화산 지형은 괜찮고 차라리 카르스트 지형이 볼 건데 칼데라. 카르스트 지형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탈모야. 우리 염화칼슘 아시죠? 그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되나? 눈 올 때. 비 올 때는 안 뿌리지. 눈 올 때 뿌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뽀글뽀글하면서 녹죠. 그게 이제 석회암에 들어있는 거야 쉽게. 그러니까 석회암에 계속 비를 갖다 부으면 애가 뽀글뽀글하면서 녹으면서 카르스트 지형에 구멍을 빵빵히 뚫어 놓는다 이거야. 그게 용식작용으로 땅이 움푹 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바다에 구멍이 파이면 그대로 섬이 바다가 육지가 대륙이 섬처럼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녹으니까. 그래서 석회동굴이 좀 위험한데 왜냐하면은 봐봐라. 해안동굴을 석회동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안동굴에는 거기다 써놔. 해식동이라는 게 있어. 해식동굴이라는 게 밑에 해안지형 가면 나올 텐데 석회동굴하고 좀 비교하는 역할이 가끔 나오기는 해.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석회동굴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가 있지. 왜? 카르스트 지형은 녹은 거라며. 해안동굴은 녹은 게 아니라 파도가 때린 거야.
어떤 건지 이해돼? 어떤 건지 이해돼? 그렇죠. 파도가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동굴 안에를. 그러니까 종유석, 석주, 석주 이런 게 발견될 수가 없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로사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고, 테라로사 붉은색을 보이는 토양 테라로사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랑칭기, 그다음에 해안 지형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올라간대 이거 말이 헛나와. 72페이지 피시고 리아스 시간 이렇게 나오죠. 리아스 피오르드. 원인만 알면 돼요. 그렇게 별건 없어요. 이거 밑에 지도가 있나 모르겠네. 해안당구, 암석해안, 모래해안. 자, 우리나라에 빗대서 설명을 해줄게. 그게 좀 더 쉬울 거예요. 리아스 해안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등지에 있는, 그쵸? 그 섬 엄청나게 많은, 그쵸? 이해되셨죠? 다도해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 해안선이 매끄럽지가 동해안처럼 막 암석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섬하고 진흙하고 이해되셨죠?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아스식 해안이야. 그러니까 해안선이 톱날 같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리아스식 해안에서는 이제 고기가 잘 잡히는 거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피오르드 해안은 빙하 침식 작용인데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느냐? 그러니까 V자국, U자국 함정 쳐서 내는 건데 난이도가 낮아요. 여러분들 얼음 케이스를 생각하면 돼. 얼음 케이스에다 얼음을 얼렸어. 그러면 얼음 케이스가 어떻게 돼? 자고 일어나서 얼음이 녹아 있어. 얼음이 얼어 있어. 그러면 이 얼음 케이스가 이렇게 통통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물이 얼음이 되고 부피가 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산지를 깨고 지나가니까 U자국이 됐다라는 거. 그게 이제 피오르드 해안인데, 그래서 노르웨이 북서부하고 뉴질랜드 남섬이 좀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알겠습니까? 뉴질랜드 남섬이 좀 심하죠. 오케이? 이거 체크하시고. 체크했니? 체크했어? 오케이.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암석해안은 이거는 이제 별게 없고, 이제 이 해식동에다가 아까 그 종유석 석순이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정도 기껏해야. 그 다음에 봐봐, 암석해안은 모래가 왜 없느냐?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천 상류 지형 비슷한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산에다가 파도가 때린 거야. 그러니까 리아스식처럼 변할 리가 없어. 얘는 리아스하고 거리가 멀어요. 알겠죠? 모래안이 리아스스러운 거야. 괜찮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암석해안은 동해안이 무슨 리아스야, 그죠? 그러니까 이 암석해안에서 요거 해안당구에다 쓰세요. 하안당구 X. 해안당구라고 돼 있죠. 하안당구 X. 하안당구 X. 암석해안을 하천지형이랑 엮으면 아주 피곤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생각해봐. 동해안이 하천 상류냐 하류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류죠. 동부서저 지형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하천이랑 엮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감입공류 하천 이런 거 나오지도 않으니까 괜찮고, 그 모래해안 보시면은 사빈, 석호, 육계사주 있죠, 그렇죠? 육계사주, 그놈 체크하시고, 사빈이 제일 사빈 별표. 모래해안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사빈이에요. 사빈이 발달해서 그렇죠, 사주가 되는 거고요. 아니 사주가 중요해요. 사주가 발달해서 석호가 되는 거예요. 사주가 자라서 해안가를 먹어버리면은 석호가 되는 거예요. 석호는 사실 이거 표현이 좀 잘못됐어. 석호는 봐봐. 석호는 사빈이 자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아야 돼. 이해돼? 그래야 호수가 되는 거잖아. 호수가 바다랑 이어지면 어떡하나. 그죠? 잘못 그렸지 이거는. 사빈은 또 모래사장을 표현 안 해놓고 되게 대충 그렸네. 육계사주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섬이랑 사주가 이어져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왜? 사주가 자꾸 쌓이니까. 이해되시지? 이렇게 쌓이니까. 그런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하천하고 강하고 만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천지형이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다 쓰십시오. 석호에다 쓰세요. 거기 있네. 그 염분 농도 별표. 그러니까 농사 돼 안 돼? 개 짠물이에요. 완전히 짠물이야. 그러니까 석호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가 없다고 써놔. 석호는 그쵸. 하천보다 짠물이기 때문에 그쵸. 하천은 농업용수로 이용이 가능한데 석호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 괜찮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안사고 됐고, 그 다음에 갯벌해안, 산호초해안. 갯벌해안에다가 왜 예시가 없지? 갯벌해안을 쓰세요. 북해연안, 유럽의 북해. 캐나다의 펀디만, 아마존강 하구 쓰시면 돼요. 써줄게. 예시가 없어서. 갯벌해안? 이건 이제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면 되겠는데 아마 한두 문제 정도 섞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아마존 하구, 아마존 하구, 캐나다의 펀디 해안, 펀디만,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 이렇게 쓰시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산호초 해안은 쓰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쓰시면 돼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오스트레일리아가 열대가 있었나요? 그쵸, 있었죠. 퍼스랜드, 다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산호초 해안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제되는 거는 좀 사이드킥으로 등장할 수 있죠. 나머지는 그렇게 별거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이제 넘어가서 이제 대지형도 마무리 짓고 10분 남고 문제 풀 거기 때문에 이제 종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쩌리 단원 지나가고요. 쩌리 단원 좀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인문경관 볼게요. 인문경관 이제 92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92페이지. 여기서는 강사의 역량이, 방금 단어는 솔직히 봐봐. 지형은 강사가 개입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좀 멍청한 질문이야. 쉽지 않아요. 왜?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림 썰어서 내면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춰? 나 점쟁이 아니야. 그죠? 근데 인문지형은 강사가 개입하기가 제일 좋은 필드예요. 오케이? 왜? 자, 종교가, 자, 생각해봐요. 닭과 달걀의 문제야. 종교가 인구를 따라가요? 인구가 종교를 따라가요? 종교가 인구를 따라가. 알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종교는 다 문제를 낼 때 다 이런 대륙별로 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주요 함정의 맥락을 입으로 설명해 줄게. 아시아야? 힌두교 신도가 많을까? 불교 신도가 많을까? 힌두교예요. 힌두교 국가가 많을까요? 불교 국가가 많을까요? 불교가 국가가 더 많아요. 근데 애들이 국가로 외워놓고 대륙으로 들어가니까 야, 당연히 국가가 불교가 더 많으니까 중국이 불교잖아. 체크하고 틀려. 이해되셨죠? 그 지점을 고난도 문제로 낼 거니까 강사가 개입하기는 쉽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면 끝나는 문제다. 막 개 많아 보이죠. 막 이슬람교, 크리스천, 불교 막 개 많아 보이죠. 1도 쓸모가 없어요. 미안한데. 여기 쓸모 있는 게 미안한데 진짜 1도 없어. 오케이? 국가는 좀 쓸모가 있어요. 영양가는 있는데, 국가는 좀 영양가가 있는데 그나마도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먼저 트렌드를 먼저 적을게요. 자, 쓰세요. 종교가 인구 따라간다고 했죠? 자, 그 소리예요. 자, 신자수 한 10분 하고 끝낼게. 이제 10분 하고 이제 문제풀이 좀 하고 그러면 끝낼 것 같아요. 신자수 분포는 인구수 분포이다 라고 딱 전제를 박아놔.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야. 맞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따져보는 거야.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인구수는 멍청한 질문이야. 누가 더 많아요? 이거죠. 맞죠? 그리고 봐봐. 이 맥락에서 내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이슬람교를 여기서 많이 틀려요. 오케이?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고 힌두교는 민족 종교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만나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이슬람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시아는 이 맥락에 생각해 봤을 때 아시아는 왜 아까 이슬람교 얘기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지분이 높아.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남미하고 색깔이 달라. 종교 색깔이 달라. 근데 나 이렇게 종교 이름 안 알려주고 함정질을 해놨어. 장난질을 해놨어. 괜찮다. 역이용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가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네라고 추론할 수 있기는 역으로 쉽다. 만약에 대륙을 함정 쳐놓더라도. 알겠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특히 한 번 더 분류해 줘야 돼. 동남아시아가 여기서 접전 지역이 될 거예요. 동남아시아를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가 고난이도 한 문제를 날릴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겁니다. 자, 뭐가 있어? 동남아시아 아는 거 불러봐. 뭐가 있을까? 여기 잡탕밥이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다 있어. 다.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는 거야. 괜찮죠? 크리스트까지는 쓰지 말고 필리핀 카톨릭 정도 쓰면 되겠다. 워낙에 좀 비중이 없으니까 나오는 애들만 나오면 되지. 1에 쓰시면 좋다. 알겠죠? 너무 약장수같이 설명했나? 어쨌든 오케이? 이렇게 벌써 적으셨어? 적어봐. 요 지점. 고난이도 문제도 해서 물 좀 먹을게요. 그래서 아마 형성평가 풀 때 오늘 사실은 그 냉대는 우리가 이미 풀었고 냉대는 사실상 뭐 그렇게 빡신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지역 문제도 사실은 중요 단원이 아니라서 방금 우리가 거의 10분 정도밖에 얼레벌레 쓰지 않았죠, 그죠? 여기는 풀어야 돼. 알겠죠? 종교는 왜냐면 그 고난도 교재 펼쳐봐. 쌤, 고난도 교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이건 뇌피셜이 아니야. 자, 봐봐. 거기 쳤다 목 잡아봐. 종교 있어 없음? 종교 있는데? 없니? 좀 민망한데? 종교 없어? 네. 종교 없니? 어머. 고난이도 다른 교재 있는데. 하여튼 미안해요. 하여튼 종교는 다른 책에다 좀 보여드릴게. 있어요. 종교는 또. 그리고 이제 크리스트교랑 이제 이거 됐고 이제 이것도 따로 이제 자 크리스트교랑 이슬람을 격전지로 내는 경우인데 이게 특히 벌어지는 지점은 아프리카예요. 쓰세요. 아프리카 응용. 아프리카. 쉽게 말하면 북아프리카. 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둘이 경향성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국가에서 분쟁 문제로 종교 및 민족 갈등으로 낼 때 내는 나라들 4개가 있어. 차드, 나이지리아. 일단 적어놔. 그 다음에 수단. 요 정도. 소말리아는 그렇게 요즘은 인기는 없어. 소말리아는
종교 갈등으로 내진 않는 것 같아. 소말리아는 저기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아. 얘네를 특히 좀 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가져왔는데 문제를 일단 이따가 종교 왜 없지? 내가 갖다 놨는데 다 왜 없을까? 아, 저거에다 갖다 놨구나. 저거 자원단원에 갖다 놨구나. 이제 저거만 보세요. 알겠죠? 저거만 보시고 나중에 지도는 우리가 이제 한 4회차 때 볼 거예요. 이 지도를 한 번 더. 그다음에 크리스트교. 자, 이제 크리스트교 있죠? 여러분 책으로 돌아오셔서 크리스트교에다 쓰세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쓰셔야 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 중남 아프리카라고 이미 돼 있네. 카톨릭교 개신교인데 개신교에다가 중남 아프리카 밑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북부 아프리카라고 돼 있죠. 밑줄. 그럼 이제 각각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크리스트교로 유명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남아공. 바바예투 부른 나라 같은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일타로 그렇죠. 이슬람으로 여기는 녀석이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 불교는 괜찮고 힌두교도 불교는 나중에 아시아에서 만날 때가 문제니까 그때 가서나 고민을 하자. 일단 불교 힌두교는 이따가 패스. 이따가 왜냐면 얘는 동남아시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소승불교하고 라마불교 이런 것까지는 할 그런 짓까지는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런 짓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게 경향성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주요 종교에 이제 뭐 전파 과정 같은 게 있나? 전파 과정? 그냥 한 장으로 다 정리해놨네.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에다 하나 더 이제 찌를 달아 놓으세요. 크리스트교는 종교별로 쪼개보면 어떤 이제 특징이 있느냐? 아이고. 거의 다 됐다. 이것만 하고 끝내야겠다. 이제 이것만 하고 문제 풀게요. 이제 하고. 크리스트교는 이런 특징이 있어. 자,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가 신장할 때 되게 많아. 왜냐하면은 이 종교가 인구 따라간다가 이제 적용되는 건데, 선생님 그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지 않나요? 미안한데 크리스트교가 그렇게 비중이 없다니까. 종교로 따져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 왜냐하면은 자 봐봐라. 어떤 비밀이 있냐? 인구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야. 자, 생각해봐. 출산율 누가 높음? 여기야. 알겠죠? 동남아도 애 많이 낳지 않나요? 평균을 내버리면은 중국, 일본, 한국은 이미 저출산이야. 평균을 깎아먹어. 맞죠? 인도도 이제 슬슬 내려가. 인도가 내려간다고? 찌님, 인도가 내려가. 여기는 아직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로 따지면 얘가 인구가 더 많아. 그리고 크리스트교 신자는 또 봐봐. 얘가 1등이라 그랬지. 원래 이게 얘네 종교가 아니잖아. 이거 원래 유럽 거였잖아. 크리스트교는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비밀까지는 없어. 선진국에서 믿잖아. 그쵸? 선진국. 선진국이니까 신자 수가 갈수록 줄 거야. 알겠죠? 신자 수가 갈수록 줄어. 그런데 이 맥락에서 갑자기 이슬람교하고 만나. 그쵸? 개발도상국. 그럼 개발도상국에서는 크리스토교 안 믿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슬람.
얘는 갑자기 늘어. 인구가 늘어. 지금도 늘고 있잖아. 맞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신자 시간 이런 거예요. 시간 지나면 신자 수 차이가 더 이제 줄어들 거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더 줄어들어. 그런 거고 이제 불교랑 힌두교에다 쓰세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신자 수가 많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 웃긴 거는 전 세계의 신자 수를 봤어요. 전 세계 신자 수. 인도가 인구빨로 다 제압해요. 그러니까 보편 종교는 좀 더 불교적 성격이, 불교가 좀 보편 종교 성격이 강한데 전 세계 신자 수로 토탈 때려보니까 어머 세상에 힌두교는 보편 종교도 아닌데 민족 종교인데 신자 수로는 불교를 잡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해 볼게요. 자, 동남아시아 지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지도 보고 하는 게 제일 건강해요. 알겠죠? 나라 이름 아무리 봐봤자 지도로 출제하면 백약이 무효한 쓰레기. 알겠죠? 그걸 이제 방지하셔야 돼요. 좀 넘겨드릴게요. 여기 있다. 몬순아시아 있네. 네, 해보시고 지도 펴세요. 지도.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지도 펴시라고요? 펴셨습니까? 여기 근데 밑에 다 표시가 또 돼 있긴 해. 여기 이제 깨알같이. 오케이? 표시가 돼 있긴 하니까 만약에 놓치셨어도 그만이긴 해요. 몬순아시아 지도 찾으면 돼. 찾았네. 자, 됐어. 거기다가 쓰세요. 자, 크리스트교, 필리핀, 크리스트교. 그죠? 거기 이제 표시는 돼 있는데 여러분이 뭐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걸로 한번 연습은 해보세요. 알겠죠? 필리핀. 이제 이거 끝낼게요. 문제 풀게, 문제. 이슬람교에다가 이제 나라만 불러줄게. 파키스탄 이슬람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슬람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인데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슬람이 좀 더 섬에 가까워. 이해됐나? 좀 거칠게 따지자면 파키스탄은 약간 섬 같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죠? 육지 속에 있긴 하지만 불교가 좀 더 대륙스러워요. 동남아시아 대륙에 좀 붙어 있어. 인도차이나 반도. 알겠죠? 그래서 불교 국가 불러줄게. 싱가포르,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싱가포르,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지도 찾아서 해보세요.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지도를 내면 어쩌려 그래. 자, 힌두교에다가 쓰세요. 인도, 네팔. 지도에다가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표기하십시오. 알겠죠? 이때 표기하세요. 알겠죠? 꼭 이제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나중에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만 썰어놓고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를 않아. 알겠죠? 나라 이름을 자 이렇게 해놓는 거야. 봐봐. 여기만 쓱 썰어와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문제 낸다니까? 어떡할 거냐고.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외워야 되잖아. 그죠?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장난을 좀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문제를 아니 풀 수가 없어. 진찐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밑에 비교 정리는 별표 치시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지는 종교 경관은 의외로 허점이 많은데, 자, 힌두교가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더럽게 생겼으면 힌두교야. 미안한데. 자, 봐봐. 왜 사진이 없노? 에이씨. 하여튼 힌두교는 다신교기 때문에 외관이 제일 더러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돔이 있어. 그러니까 건축물이 둥글둥글해. 이거 그냥 보여주는 게 낫겠다. 자, 선생님 보여줄게요. 말로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봐봐. 이거거든? 교재로 가져왔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크리스티교는 에지가 나면 삐죽삐죽하게 나와. 삐죽삐죽하게 나와. 카톨릭을 주로 내. 오케이?
카톨릭을 주로 내. 그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돔이 있어. 이게 어디 있어? 펜 되나? 이게 돔이야, 이거 돔. 이게 돔이야. 알겠죠? 오케이? 뭐 그렇다고 세계사마냐 뭐 성소피아 성당 뭐 이렇게 내놓고 야 이거 원래 교회에서 그러진 않아요. 알겠죠? 불교는 탑이나 불상이 나올 거야. 애지간하면 개성이 없어. 힌두교 봐봐. 제일 더럽죠. 신전벽이 제일 더러우면 힌두교예요. 다 신교라서. 그러니까 종교 교관은 생각보다 별게 없어.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도에서 보셨을 때 크리스트교 이제 위로 올라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92페이지로 가보셔서 92페이지 크리스트교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남부 유럽에다가 쓰시고 남부 유럽에 동그라미 치시고 남부 유럽 누구 그래서 그 쌤이 이거 유럽 지도 가져왔죠. 있을 텐데 유럽 지도만 없나? 그럴 리가 있나? 잠깐 미안. 유럽 지도를 혼자 쌩 깠다고? 나 참 이걸 또 찾을 줄은 몰랐네. 내가 이것도 써야 되고. 아이씨 쓰지를 못했네. 찾다가 하루 다 가겠다 야. 짜짜짜짜짜짜. 아 유럽 지도 찾기 빡시네. 잠깐만. 에이 마지막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잠깐만. 유럽 지도만 안 가져왔을 줄 몰랐어 나는. 에이. 건조아시아 돼 있고. 한 장을 안 넣었다고? 찐이네. 미쳤네. 아유. 예, 어쩔 수 없다. 그냥 써라. 내가 쌤 불러줄게. 자, 거의 남유럽 있죠. 남유럽에다가 쓰세요. 누구냐면 스페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프랑스 남부. 스페인하고 프랑스 남부. 그다음 또 누가 있지? 그리스 안 돼. 저 누구야? 스페인,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괜찮죠? 그다음 북부 유럽에다가 쓰세요. 북부 유럽은 개신교라고 되어 있죠. 개신교 누구? 북부 유럽은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북유럽이라고 딱 쓰시면 돼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덴핀노 알겠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독일 이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는 이제 그리스랑 러시아 있고 성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다 쓰세요.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랑 유대교도 성지예요. 유대교랑 이슬람교도 어딨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됐고 이제 넘어갑시다. 종교별 성지 분포는 이것도 특히 이제 불교 때문에 이름은 봐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종교별 성지 경관 보시고 이제 문제로 바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의미 있는 문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 109월 같은 녀석이 있어야지. 6월 9월 문제가 좀 의미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책 94페이지 피시면은 187번이 있을 거예요. 187번. 187번이 있나? 넘겨보셔서 187번. 하나 풀고 지형 풀고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197번 있지? 아까 쌤이 그 알려준 정보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 거 보면서 푸셔도 돼요. 187번이구나. 미안해. 맞죠? 187번 풀어보십시오. 이걸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종교별로 쪼개놓으니까 좀 헷갈리지 않니? 그죠? 그걸 이제 의도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우와. 좀 대륙별로 쪼개는 거 나도 찾아볼게. 그런 문제가 있나? 188번도 그래서 풀 거긴 해요. 알겠죠? 188페이지. 근데 이건 쌤이 지도 줬으니까 뭐 지도 보고 풀면 그만이긴 해요. 그러니까 학급인 거예요, 난이도가. 187번이 조금 난이도 있는 거죠. 볼까? 한번 돌아볼까? 그러니까 자, 뭐라고 쓰신 거예요? 불이크예요. 알겠죠? 봐봐요. 거꾸로. 잘했어. 아직 그걸 풀었구나.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아. 좀 더 풀어봐. 그 종교는 잘 분류했어요. 잘했어요. 좀 봐줄게 나도. 잘했네. 그렇지. 딱 되는데 조금 아까웠다. 자, 같이 볼게. 자, 이거는 아직 그 기초 뭐야지? 쌤이 너무 어려운 거 알려주고 이제 기본적인 걸 많이 안 알려줬는데. 자, 그 불교하고 힌두교가 다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인도에 인도. 그러니까 남부아시아라고 해도 땡큐예요. 그리고 봐봐, 아시아에서 생겼다. 자, 크리스트교 아시아예요, 아니요? 아시아가 발생지예요. 근데 애들이 유럽 남부 이러고 앉아 있어. 안 돼. 불교, 힌두교, 크리스트교 싹 다 아시아 거예요.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세 개 다는 다 아시아 거긴 해, 발생지가. 굳이 얘기하면. 자, 볼게. A가 불교예요. 이건 다 맞추셨어. B가 이슬람교인데 어딜 보고?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시꺼먼 거 보고. 알겠죠? C가 크리스트교인데 어딜 봐서? 중남미, 라틴 아프리카 정신 나가. 라틴 아메리카 보고 맞춰라. 알겠죠? 자, 그럼 불교가 언제부터 민족 종교였냐? 집에 보내고, 남부아시아에서 이슬람교가, 자, 남부아시아는 쓰세요. 인도에. 근데 이슬람교는 인도는 좀 아니신 걸로. 중동이에요. 중동. 알겠죠? 소아시아 이런 맞아. 소아시아. 서아시아, 소아시아 쓰면 맞아. 그게 중동이거든. C의 대표적인 경관은 모스크이다. 그거는 이슬람교 건데. 모스크는 이슬람교 거예요. A는 C보다 발생 시기가 빠르다. 정답. 불교가 크리스트교보다 훨씬 더 빨라버렸다. 전 세계 신자 수, 것 봐. 이런 게 이제 빡신 부분인데, 누가 많죠? 보편 종교적 수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면 크리스트교가 이제 체급이 큰 거예요. 왜? 남미가 다 씹어먹어. 알겠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순서예요.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동네 순서다 요 말이었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한 문제 더 풀까요? 집에 갈래요? 다수결로 할게요. 집에 간다 손. 한 문제 더 푼다 손. 개웃겨. 나중에 그럼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1시까지 하겠다는 거야? 서울의 봄 한번 찍어봐. 자, 그러지 말고 자,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이제 그 지역 문제 하나만 더 보자. 지역 문제. 그 우리 지각 판때기 문제 한번 더 보자. 조금만. 자, 여기 146번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 77페이지에 146번이 있어요. 146번. 지각판만 숙제로 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146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이거 앞에 거 보면서 푸세요. 내가 아까 오스트레일리아 계속 무섭다 그랬죠, 그쵸? 진짜 그런 짓을 해버렸어요. 숙제는 고난도 교재로 좀 드릴까 합니다. 잠깐만 빌려주세요. 이거 하면 되겠다. 48, 49, 50. 오케이. 자, 숙제 드릴게요. 일단 풀면서 적든지 듣든지 하십시오. 48, 49, 50. 이거는 고난도 교재로 풀어오시면 된다. 딱, 채점도 해오시면 좋고. 그럼 다음 시간 때 쌤이 저거 나머지 인쇄해서 줄게요. 알겠죠? 너무 교재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안 해줬어.